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림 쉽게 하기입니다. 가정주부로서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살림, 이제 집안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돌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더 클 수도 있는데요. 뭐 아이를 돌본다든지 남편을 돌본다든지 아니면은 가족을 돌본다든지 이게 이제 돌봄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봄은 이제 딴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다 살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살림 거의 뭐 매일 하는 일이 있죠. 네,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네, 음식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음식을 차리고,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3번 또는 뭐 6번, 네, 먹는 시간이 다르니까 6번 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정리와 청소입니다. 네, 정리라는 것은 이제 어지러진 걸 갖다 제자리에 놓는 것, 이게 정리고요. 청소는 이제 뭐 먼지도 쌓이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청소기로 돌리기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청소가 되겠죠. 세 번째가 빨래. 네,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빨래를 정리를 해서 옷장에 넣고, 이제 가지런히, 이게 이제 빨래가 되겠죠. 네 번째가 이제 장보기입니다. 네, 필요한 물건을 갖다 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 이게 이제 장보기가 되겠죠. 네, 이거는 뭐 거의 매일 하는 게 되겠고요.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또 자주 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집안 꾸미기입니다. 뭐 꽃을 사온다든지, 뭐 장식품을 사온다든지 해서 집안을 갖다가 예쁘게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비 관리하기. 이것도 뭐 거의 매일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게 얼마고 들어오는 게 얼마고, 이걸 다 합쳐서 계산하고, 뭐 공과금 낼 거 내고, 이게 이제 생활비 관리하기고요. 또 살림 장만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네, 살림 장만하기는 이제 필요한 뭐 중요한 장비라는 것 갖다가 이제 사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세탁기가 망가졌는데 새로 산다든지, 소파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지, 식탁을 새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살림 장만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다 살림인데요. 살림이 이제 신난다. 네, 신나고 재밌다. 이게 언제일까요? 네, 1번은 당연히 신혼 때입니다. 네, 신혼 때는 하나씩 이제 살림도 준비하고, 뭐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네, 뭐 재밌잖아요. 신혼 때 이제 신나고 재밌고요. 두 번째, 그 살림의 일이 적을 때, 이럴 때도 신나고 재밌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또 신나는 게 언제냐면은,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네, 인정을 받을 때는 뭐겠어요? 내가 맛있게 해준 음식을 갖다가 남편이나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요. 내가 와이셔츠를 갖다가 깨끗하게 데려서 이렇게 입혔더니 남편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네. 예, 그러면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걸 고맙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또 친구나 또 뭐 시부모나 또는 이제 친정 부모가 와서 보고는 야, 너 살림 잘한다. 네, 이래도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네, 이럴 때가 이제 살림이 신나고 재밌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네, 첫 번째가 지루하답니다. 지루하다. 이게 매일 똑같은 걸 해요. 이게 뭐 처음엔 뭐 항상 새로웠는데 이게 맨날 똑같은 것의 반복이에요. 네, 반복이다 보니까 점점 뭐 하나하나는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지루하니까 재미없고 힘듭니다. 두 번째는요, 일이 정말 많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뭐 치우고 치워도 또 치워야 되고요. 빨래를 해도 또 쌓이고요. 네, 음식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요. 네, 해도 끝이 없다. 일이 많다. 네, 그러니까 또 힘든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이게 나 혼자만 해요. 네, 도와달라고 해봐야 형식적으로 도와줘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져요.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네, 네 번째는요, 정말 내가 아파요. 네, 전에는 체력이 왕성해가지고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살림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요, 너무나 힘들어요. 네, 너무나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기까지 해요. 그래서 또 힘들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인정과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잘해놔도요, 다 시큰둥해요. 뭐, 아무리 맛있게 해도 먹지도 않아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가 잘 갖다 준비를 해도 그거 안 입는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이게 맥이 빠지겠어요. 네, 그리고 뭐 시부모가 와서 봐도요,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봅니다. 잘못하는 것 같이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지겠어요.
또 있습니다. 이유가. 그게 뭐냐면은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간섭까지 해요. 네, 누가 간섭을 하느냐? 네, 남편이 간섭을 해요. 집안에 딱 들어와서 보더니 왜 집안 꼴이 이 모양이야? 하고서 이게 불만이 섞인 얼굴 표정을 지어요. 음식을 해주면은 나는 맛있게 했는데 이렇게 맛이 없어. 라고, 예, 불평불만을 해요. 네. 예, 그러면은, 예, 이게 이제 간섭이 되겠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요, 시부모도 도와주는 것 같고, 친정 부모도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잘 들어보면은 이게 또 간섭이 돼요. 예, 그러면 또 힘들겠죠. 네. 이래서 이제 살림이 힘들어지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까요? 네. 쉽게 하기의 첫 번째, 네. 이게 모든 것의 첫 번째인데요. 쉽게 하기의 첫 번째는 당연히 나부터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살림부터가 아니고 나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내가 있고 나서 살림을 시작한 건데요. 나중에 와서는 이제 살림이 나를 압도하니까 살림부터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그걸 되돌려서 나부터. 예, 근데 나부터 하려면은 나부터 나를 챙기려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그냥 저절로 줄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덜 하기라 그래요. 예, 덜 하기인데 이게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내 덜하고 나를 챙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더하기가 돼요. 예, 덜하기가 더하기가 된다. 이 나를 챙길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족 말고 남 말고 시부모라든지 친정 말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 최소한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네, 그 한 가지를 내가 내 생각과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그거는 오로지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번만큼은 나만을 위한 거 하나를 꼭 만드시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이제 진짜로 일 줄이기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식, 청소, 빨래였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과감하게 줄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은 3일에 한 번 만드는 겁니다. 네, 이 3일에 한 번 만든다는 거는요, 한 번을 만드는데요, 3일치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래서 3일치 만들면 많은 걸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냉장고를 갖다가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3일치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큰 냉장고를 갖고 있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작은 냉장고를 쓰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3일치를 내놓고서 그거를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3일치니까 오늘은 이제 오늘 거, 내일은 내일 거, 모레는 모레 거 이렇게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족들은요, 남편이나 아이들은요, 항상 새로운 것을 먹게 돼요. 네, 그래서 몰라요. 네, 사실 어차피 관심도 없지만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일밥을 짓거나 매일 어떤 분들은요 하루 6끼를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밥 먹는 시간이 다 달라요. 아이 다르고 남편 다르고 다 다르니까 한 번에 한 번 차리는 게 아니라 2번 차리고 그러니까 3번을 삼끼가 되니까 6번을 차리는 거죠. 부모가 있으면 부모 것도 따로 챙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6끼를 챙기기도 하더라고요. 자, 3일에 한 번 밥 짓기. 예, 두 번째가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네. 그 꼴을 못 보시죠. 이게 널브러져 있고 지저분한 꼴을 못 보잖아요. 이번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처음에는 제가 연습하라 그랬지 지저분하게 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그 꼴을 보셔야 돼요. 지저분한 꼴, 정리 안 된 꼴, 먼지가 묻어 있는 꼴,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하기. 그럼 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인데요. 요걸 하려면은요, 이 빨래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또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빨래통 갖다가 평소보다 큰 걸 하나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일주일치 갖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놓는 거죠. 그럼 빨래통만 보이지 빨래는 안 보이거든요. 널브러져 있는 빨래는 안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일주일 되면은 그걸 다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빨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나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예,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힘든 거지, 내 몸은 편하거든요. 해보세요. 당연히 덜 하니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꼴을 못 보는 내 마음이 불편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훈련입니다. 자, 세 번째, 앞서 하기라는 겁니다. 네, 일이 있잖아요. 살림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거 일주일마다 한 번 하기로 했는데 그걸 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하기로 했으면은 그날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청소하고 빨래를 갖다가 같은 날에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다른 날에 하는 겁니다. 뭐 청소는 뭐 예를 들면은 수요일 날 한다. 그럼 빨래는 예를 들면은 목요일 날 한다. 그러면 그날은 청소만 하고 그 다음 날은 빨래만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기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미뤄 하기죠. 미뤄서 하면 할수록 그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앞서 하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측해서 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만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오후에 일어날 일,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 모레 일어날 일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요. 네, 미리 예측해서 그걸 갖다가 오늘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미리 하기라고, 역시 앞서 하기죠. 요 반대는 뭘까요? 예, 치여 살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일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뒤처리하느라고 바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다 예상 가능한 일이에요. 뭐 정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결국은 다 예상할 일이죠. 예상치 못한 일은 실체가 뭐냐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네,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예상치 못한 일이죠. 그런데 어차피 일어나고 내가 처리할 일이라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이라고 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앞서 하잖아요. 훨씬 쉽습니다. 해보시면은. 자,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죠? 네. 또, 고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담 세 가지가 뭐냐면은, 공간 나누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공간 나누기. 신혼 때는 뭐 나눌 공간이 없죠. 다 똑같이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침실도 같이 쓰죠. 남편이랑. 그다음 밥도 같이 먹죠. 뭐 TV도 같이 보죠. 또 화장실은 뭐 따로 쓰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것도 같이 쓰죠. 네, 동시에 쓰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나눌 공간이 없는데요. 아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공간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 방을 갖다가 마련해 주라는 거죠. 처음에는 뭐 같이 써도 되는데 뭐 아들 방, 딸 방. 또 남편도 자기 방을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재가 되겠죠. 나도 내 방을 원할 때가 있어요. 뭐 화장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 방을 원한다면은 뭐 하여튼 공간이 있다면은 이거는 내 공간 하시라고요. 남편 공간, 아들 공간, 딸 공간 이렇게 공간 나누기를 하세요. 공간 나누기를 하면은 각자의 속한 물건은 거기에만 있어야죠. 네.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무슨 공간이겠어요? 예를 들면은 뭐 부엌은 내 공간이죠. 네, 여기에 남의 물건, 뭐 가족들의 물건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내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거기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식당, 거실, 뭐 이런 것들은 공용 공간이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체 내가 담당은, 내 공간은 내가 담당해야 되겠죠. 공용 공간도 이제 뭐 주로 내 책임이겠죠. 부엌은 당연히 주로 내 책임이 되겠고요. 빨래도 내가 한다면은 그것도 내 책임이 되겠죠. 나머지 공간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각자의 물건도 거기 있는 거고 그 각자의 공간이 뭐 널브러져 있거나 지저분하고 하는 거는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을요.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돼요. 절대 내가 치워주지 마세요. 네. 자, 이게 공간 나누기고요. 두 번째가 시키기입니다. 네, 시키기인데 여성들은요, 이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남편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주고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해줘 버릴 테기 때문에 거꾸로 알아서 해주는 거를 절대 못해요. 남편이나 아이들은요. 남편도 못하는 이유가요. 어려서부터 알아서 해줬잖아요. 엄마가요.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알아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런데 또 이거를 직접적으로 못 시키고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요. 이거를 한 번만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해줘. 이 말은요. 절대로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란 말은 하는데 일주일마다 이걸 갖다가 한 10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시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이제 담당을 정해주는 것도 시키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분리수거는 남편 목, 설거지는 뭐, 딸 목, 그 다음에 뭐, 거실 정리하기는 뭐, 아들 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할당을. 네, 이것도 시키기입니다.
시키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시켜요? 네, 도우미 시키기입니다. 도우미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우미한테 아예 맡기기. 네, 이런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도우미한테 휘둘리기. 도우미가 하자는 대로 해요. 휘둘리기. 뭐 맡기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가 시키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키기를 하라는 건데요. 도우미가 하자는 대로 하지 말고요. 도우미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도우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세요, 요거 하세요, 다른 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공간,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요. 내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해도 될 만한 것만 시키는 겁니다. 네, 이러면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겠죠. 이게 이제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고요. 뭐 그래서 그 도우미가 잘하잖아요. 그러면 뭐 맡겨도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요. 자, 이게 이제 시기고요. 네, 그 다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도 핵심이 되는데요. 그 다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살림 줄이기입니다. 네. 살림을 줄이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집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게 보면은요, 정말 세고 세였어요. 정말 세고 세여가지고 이게 그냥 발 디딜 곳이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도 저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깝다. 버리기 아깝다. 두 번째는 보나마나 언제든지 쓸 것이다.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요. 갖고 있는 게요. 정말로 해가 됩니다. 네. 점점 내가 사용할 공간이 줄어들고요. 네, 두 번째는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내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가 늘어나니까 자꾸 정리함을 사잖아요. 이 정리함 좀 사지 마세요. 정리함 자체가 또, 정리함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집이 말이에요. 창고가 되는 거죠. 잘 살펴보세요. 내가 소유한 것의 70%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불필요하거든요. 네, 내가 그냥 아깝다고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살림 줄이기를 시작해 보세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6개월에 걸쳐서 사실 제가 제 거를 정리하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제가 제일 많이 정리한 게 책입니다. 책 정리하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네, 저희가 소개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책이었어요. 네, 하여튼 작정을 하고 이제 집에 있는 것들 안 쓰는 것들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없애는 거죠. 없애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냥 쓰레기로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냥 남주든지 아니면은 팔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여튼 내 집에서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없애려니까 아깝잖아요. 또 쓸 것 같잖아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면 돼요. 이 물건을 갖다가 3개월 내에 쓴다, 안 쓴다. 네, 확실하게 안 쓰면은 버리세요. 네, 또 사는 게 낫습니다. 필요할 때. 네, 3개월 내에 안 쓰는 게 확실하면 그냥 없애시라는 거죠. 이런 기준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뭐를 사겠다고 이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 살 때 두 개를 정리하고 가서 하는 겁니다. 네, 뭘 사겠다고 할 때 집에서 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걸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살 때마다. 네, 그러면은 6개월에는 정리가 안 되더라도 한 1년 지나면은 그래도 한 상당 부분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리하기 중에 하나가요, 냉장고 비우기가 있어요. 네, 냉장고에 보면은요, 3개월 이전에 집어넣은 아마 이 음식들이 많을 거예요. 네, 3개월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사실 일주일이 정확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있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주일 이상 된 음식이 있으면 그것부터 먹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빈 공간이 늘어나죠. 그럼 빈 공간은 뭘로 채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채워두세요. 꺼내 먹을 음식으로. 그러면 다양한 음식들이 거기 있을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핵심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남편과 가족을 내가 이제 자녀들을 알아서 챙겨줬잖아요. 네, 알아서 챙기는 것을 일부러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를 덜 하라는 거죠. 덜 챙겨보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불평불만이 되겠죠. 뭐가 없어. 네, 일부러 덜한 거지. 네,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요구를 하게 됐죠. 엄마 그거 해줘, 여보 그거 해줘, 이렇게 의식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준비를 해놨어요. 요구가 있고 난 다음에 해주라는 거죠. 일부러 없애놓고서.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걸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전에 내가 알아서 했을 때는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준비한 것 같다가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별로 그 가치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부족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또는 내 자녀가 그 가치를 점점 알게 되고 점점 더 음식도요, 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나한테 고마워해요. 점점. 처음에는 불평인데요. 알고 보면 나한테 고마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만점일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간섭입니다. 간섭. 그래서 뭐 간섭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별로 타당하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의해주고 뭉개기를 하면 됩니다. 네, 뭉개기 말이 좀 거칠죠. 속으로 뭉개기입니다. 남편이 뭐라 그러면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뭐 시부모가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친정엄마 뭐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네, 그래놓고 이제 뭉개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또 추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동의를 해줘요. 어떻게 동의를 해줘요? 아이쿠,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그거 할게 하면서 하는 척만 해요. 네, 이거를 갖다가 한 10번만, 10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 5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잊어버려요. 네, 잊어버린다니까요. 네,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네, 간섭도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살림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세요? 네, 그러면은 네, 살림 쉽게 하기로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신혼 때의 그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